네, 흔들기 나선 이인재 아니냐 그런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등장을 했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의 넘버2로 일컬어지는 서울중앙지검장. 자, 김민지 기자, 왜 이성윤 지검장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이성윤 당시 검찰국장,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시절에 왜 검찰 인사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인사위에서 일부 인사위원들이 검찰총장을 의견을 좀 듣고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성윤 당시 검찰국장이 인사위 회의를 하고 나서 들어도 된다라면서 그 해당 의견을 조금 발언을 묵살시켰다 이런 주장인데요. 예. 당시에 이 얘기를 했던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강남일 당시 대검 차장이었는데 검찰총장 의견 좀 들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하고 나서 들어도 된다라면서 묵살시켰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이성윤 지검장의 임무가 윤석열 흔들기 아니냐, 미션을 그렇게 부여받은 거 아니냐, 일각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성윤이라는 넘버2 서울중앙지검장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은 조국 관련 수사의 실무를 총괄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막중한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된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 경희대 법대 후배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이성윤이라는 이 검사는 인연이 있었어요. 문재인 민정수석 당시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당시 이성윤이 했습니다. 그 다음 그래픽 주시죠. 그러니까 친문 서울중앙지검장 아니냐 이런 논란에 이어서 이런 정도 논란이죠. 조국 장관 취임식 이후에 그날 이 이성윤 지금 신임 지검장이 한동훈 당시 대검 부장한테 전화해요. 자, 윤석열 빼고요. 우리 조국 수사팀 꾸려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래서 이성윤 검찰국장을 시민단체가 고발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근데 그 사건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느냐?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성윤이라는 이 검찰국장이 지금 어디에 임명된 겁니까?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거잖아요. 자기 사건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수장으로 임명된 것인데 이거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해 보이는데요. 김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우리 하국장께서 능력으로는 괜찮은 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당연히 맞겠죠. 뭐 능력 있는 분들이고 엘리트들 아니겠어요? 근데 국민들이 쳐다보는 거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이 검찰 인사가 과연 검찰의 정치적 중립, 그러니까 청와대나 살아있는 권력이나 집권여당 이들로부터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범죄가 있는 것에 혐의가 있는 것에 마음껏 수사를 해라. 라고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검찰개혁의 가장 첫 번째 원칙. 아하. 이것에 맞는 거냐 틀린 거냐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이성윤 검찰국장이 이제 중앙지검장으로 가는데 중앙지검장. 예. 지금 여러 가지 논란 이야기 나옵니다만 실력은 차치하더라도 누가 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는 역행하는 인사인 거죠. 지금 우리가 공수처 논란도 그랬고 우리 문재인 정부가 계속 이야기하는 검찰개혁이랑 화두를 보면 제가 이해하는 검찰개혁의 정당성은 두 가지 원칙입니다. 하나는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마라.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해서 마음껏 해라라고 놔주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그렇지만 검찰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검찰이 기득권을 가지고 너무 권력이 커서는 안 된다. 검찰의 힘을 좀 빼자 이거예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한다. 근데 이번에 검찰 인사가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한 거냐, 검찰을 정치적으로 자기 밑에 두면서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었느냐.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이 검찰 인사의 여러 가지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번 인사로 인해서 누가 봐도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하기 굉장히 어렵게 됐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앙지검장, 그다음에 대검에 있었던 실제 수사를 지휘하는 부장들, 이런 사람들을 뚜렷한 이유도 없이 뚜렷한 시기도 아닌데도 막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대통령 말 잘 듣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갖다 앉힌 거잖아요. 저는 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우리가 끝까지 지향해야 될 검찰 개혁의 원칙에서는 굉장히 훼손된 내용이었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 거라고 봅니다. 자, 하국장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검사장급 이상 인사는 사실은 검사장 이상 되는 사람들은요, 다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다음에 이어질 인사를 우리가 아주 주시를 해야 돼요. 예. 그게 이제 2월 한 23일에서 24일 이 정도 2월 20일에서 24일 사이에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데 부장, 차장들에 대한 인사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평검사 인사가요. 예. 왜 그러냐면 이 검사장급 이상 인사들은 어디에 갖다 놓더라도 나름대로 능력을 다 발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래 부장급 중간 간부나 그 아래 간부는 특수수사를 잘하는 사람을 다른 데로 보내버린다? 그리고 전혀 특수수사를 안 해보았던 사람을 특수부로
오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 아예 특수수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와해돼 버리겠네요. 예, 아예 조직이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월 22일에서 24일 사이에 이루어질 인사에서 과연 서울지검에 있는 차장들 검사 그리고 부장들 검사 그리고 그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어떻게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중간 간부들에 대한 이 검찰의 인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다. 하 국장께서 잘 짚어주셨고요. 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신임 지검장으로 취임하게 되면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충북 진천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법무연수원장으로 가게 됐는데 법무연수원이 충북 진천에 있기 때문입니다. 배성범 지검장 오늘 이임식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최근 검찰을 둘러싼 형사사법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지만 정의와 공정, 인권 보호의 가치 구현이라는 검찰의 소명이 달라질 수 없고 새로 부임하시는 이성윤 검사장님은 훌륭한 인품과 강직한 자세를 갖추고 일선 수사에서도 단연간 헌신해 오신 분입니다. 그동안 참으로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 모두의 건투를 그리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김 소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제 넘버2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이 됐는데 훌륭한 검사일 겁니다. 이성윤 검사 또한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하려면 뭐 보통의 검사가 아니겠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친문의 검사 아니냐 이런 의혹 그리고 본인이 지금 수사 대상이잖아요. 서울중앙지검에 그 지난번에 전화한 거 관련해서 윤석열 빼고 수사팀 꾸리자 한동훈한테 전화한 거 관련해서 근데 그 기관에 자기가 수장으로 간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시민단체 뭐 정당이 너무 검찰의 고발을 남발하고 있죠. 사실은 그러고 이 모든 것을 수사하다가 이제 결국은 검찰이 본인 재판하는 판사까지 수사 개시를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예. 저는 이런 풍토 자체가 좀 바로 잡혀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가 제대로 살아나고 시민사회 운동이 살아나서 시민들이 시민 안에서 해결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도 검찰국장이 전화해서 상의한 건데 전화해서 상의한 것까지 보도가 되면 그 보도를 가서 누군가 고발을 하고 고발을 하면 전부 다 수사를 한다. 이렇게 해서는 통치행위 혹은 정치 혹은 상의를 아무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전 이러한 불신을 극복하는 일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뭐 이 지검장을 못 맡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간단하게 더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아까 전에 야구 얘기를 계속하게 됐는데 야구 오늘 얘기 많이 하시죠. 예. 그 지금 윤석열 감독이 타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헤드 코치부터 시작해서 투수 코치도 타자 출신, 수비 코치도 타자 출신 전부 다 뽑아놓은 것을 추미애 장관이 와서 각 분야에 맞는 사람들을 교체했을 뿐이지. 뭐 하 국장님 잘 설명하셨지만 실제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제 오늘도 계속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검찰이 아무런 문제 없이 수사를 일관되게 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모든 것을 오픈해서 법대로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예.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는 건 문제지만요. 그러나 어쨌든 이성윤 검찰국장이 당시 검찰총장의 이 총장을 배제하고 이 수사팀을 꾸리자 이 자체는 아주 부적절한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김민지 기자 8년 전 발언이 새삼 주목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찬반이 엇갈리긴 하지만 계속 이 검찰의 어떤 인사권 단행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현 정부를 향한 검찰 수사를 뭔가 무력화시킨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에 문 대통령은 청와대나 뭐 정부에서 검찰의 인사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검찰,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검찰, MB 정권 5년 동안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고치겠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회 정의를 위해 묵묵히 일해온 성실한 검사들의 미래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과거 저서에서는요, 검찰 개혁의 출발선은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고요. 또 다른
대해서는 청와대의 명백한 수사 외압, 그러니까 과거에 국정화 댓글 조작 사건 수사하던 윤석열 그 팀장을 배제시켰을 때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청와대의 의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뭐 검찰의 인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이런 것들을 줄곧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중립성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 근데 과연 지금의 검찰 인사라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냐, 이제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판단이 다 있으실 걸로 믿고요. 이번에는 저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8년 전 발언, 이번에는 추미애 장관의 7년 전 발언입니다. 국회에서 있었던 발언입니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총리님,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도 내쫓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의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그러시더군요. 사법부 판단이 나오면 책임을 묻겠다. 총리님, 수사검사, 기소한 검사 다 내쳐서 겁먹은 검찰이 공소 유지에 관심도 없을 텐데 사법부의 판단인들 어찌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검찰총장이 이가 있더라도 그냥 안 둬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대선 개입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다면 그런 비리도 감춰줬겠죠. 아무 소리 안 했겠죠. 나중에 받겠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다고 해서 감쌌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심하신 것 같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7년 전 정홍원 국무총리와 막 설전을 벌이는 거 보셨죠? 추적추라는 말이 등장했네요. 조적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추미애의 적은 추미애 아니냐 이런 겁니다. 조금 전 발언, 7년 전 발언, 대선 개입 수사 관련해서 아니 윤석열을 내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막 몰아세우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어찌합니까?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것이죠. 윤석열 찍어내기 뭘 겁냅니까? 뭘 겁내는 거? 윤석열을 왜 찍어내려고 그래요? 박근혜 정부에서. 뭐가 그렇게 겁나요? 이게 조 전 장관이 7년 전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글. 무슨 생각 드세요? 그러니까 참 요즘엔 시대가 좋아져서 잊혀질 권리가 없습니다. 잊혀질 권리가 없다. 그렇습니다. 조국 전 교수 뭐 해놓은 거 정말 우리가 찾으면 찾는 대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또 공교롭게도 추미애 지금 현 법무장관도 정말 박근혜 정부 때 정말 비슷한 이야기를 스스로 지금 하시고 계시네요. 예. 왜 찍어냅니까? 왜 내칩니까? 수사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구립니까? 예. 정홍원 국무총리가 꼼짝 못하고 쩔쩔매잖아요. 정말 잊혀질 권리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반성할 기회를 찾았으면 좋겠고요. 예. 정말 이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계속 정치적 중립, 아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야당 시절 계속 했던 건데, 지금 이번에 검찰 인사가 정치적 중립을 확대한 거냐,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거냐, 이건 답이 뻔히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 탄핵까지 갔다가 탄핵 이전에 사임했습니다. 예. 탄핵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워터게이트 사건이라서 도청한 겁니다만 도청은 촉발점이었고 탄핵의 근본적 이유는 그 도청 사건을 수사하려고 했던 특검을 해임한 거였어요.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해임한 겁니다. 아이고야. 그게 사법방해죄가 돼가지고 탄핵까지 가는 겁니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 탄핵 논란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첫 번째 탄핵 얘기 나왔던 게 언제입니까? 러시아 스캔들로 대선 캠프에 관련됐을 때 그걸 수사하라고 뮬러 특검을 임명했는데 이 사람을 또 해임한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냐? 청와대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조국 전 민정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 김경수 지사, 청경득 뭐 다 나오는 이 청와대 핵심 실세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아이고. 수사를 책임진 사람을 잘라놓고 이게 뭡니까 이게. 국민들은 다 압니다. 더 이상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괜히 열받습니다. 국민들은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김민지 기자.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말이에요. 2013년에 아니 그때도 무슨 소셜미디어에 이 항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를 한 건데요. 상관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 소신을 밝히는 것, 그 부당 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다라고 하면서 당시 이제 권은희, 윤석열 두 사람의 행동을 놓고 이제 일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항명 대 소신 프레임을 잡는 것, 이거를 비판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때는 이 항명이라는 단어를 쓴 거군요. 항명이 아니라 이거는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상관의 불법 부당행위를 그럼 따라야 되는 겁니까? 어때? 왜 하국장 손 드셨습니다? 예.
사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는 이제 그냥 특수부장으로서 이제 수사할 때 저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추미애 장관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까지 이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얘기를 그때 다 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단지 그때 야당이 서로 이제 다르니까 완전 내로남불식으로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좀 다른 건 뭐냐면요. 여당의 태도예요. 지금 아까 보면은 알겠지만 국무총리 정우원 총리 뭐라고 합니까? 예.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잘했다 막 반박하고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심하신 말씀입니다. 심하신 말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부장 쫓아내고 이렇게 찍어내고 한 거 이거 자기 자신의 양심에도 좀 찔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좀 예. 다만 좀 지금 지적하는 게 좀 말이 좀 심하다 이런 얘기죠. 예.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예 지금 상대방이 적폐고 상대방이 항명이고 상대방이 다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어허. 지금 이런 자세는 여당의 자세는 과거의 여당의 자세하고 같은 사안을 놓고도 크게 다른 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국민들이 아마 이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을 겁니다. 눈여겨보고 있을 거다. 하국장 말씀에 이어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준규 전 검찰수장이었던 전 검찰총장은 아니요. 독재 국가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봤을 때 해외 토픽감이에요.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아니 의사가 말이에요. 악취가 나는 환부를 열심히 도려내고 있는데 갑자기 저 의사 너 빠져. 다른 의사 투입하면 그거 수술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환자 어찌 되겠습니까? 인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여기저기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관심은 이런 거잖아요. 자, 인사가 어쨌든 이런저런 지금 논란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조국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느냐, 저렇게 후퇴하느냐 이제 이건데 글쎄요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